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 안에서 이동할 때는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의 시간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약속에 늦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출퇴근길에 차가 막히는 것도 힘들지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주차난이에요. 차가 많아서 운전하기 힘든 것보다 주차할 장소를 찾는 게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오늘은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살면서 힘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힘들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난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표현할 때 난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주택난, 취업난, 교통난, 주차난 등이 있어요. 이 단어와 함께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차난이에요. 주차는 자동차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난은 어려움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차난은 차를 세울 곳이 없는 어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주차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제 막 생겨난 새 아파트가 아닌 이상 한국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의 주차장은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하다는 말은 공간이 좁고 작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작은 국가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의 면적은 한국 전체의 0.6%라고 하니 얼마나 작은 공간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무려 9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지어진 지 오래됐어요. 최소한 10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의 SUV처럼 크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때는 주차장의 크기와 넓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한 집에 한 대 이상씩 차를 갖고 있는 집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큰 차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중주차가 아주 흔합니다. 이중주차는 이미 주차가 되어 있는 자동차의 바로 앞 또는 뒤에 다른 자동차를 세워두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가면 이중주차된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중주차 때문에 불편한 점이 무척 많아요. 만약 내가 지금 차를 써야 하는데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이중주차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 주인에게 연락해서 직접 차를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의 앞쪽에는 차 주인의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차를 힘으로 밀어서 내 차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현대나 기아처럼 한국에서 생산된 차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채 주차를 하면 시동이 꺼져 있어도 누구나 힘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중주차가 된 차를 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주차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서울 모든 곳에서 주차는 항상 힘들어요. 서울 시내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충분한 주차 공간이 준비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적지 주변의 길거리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더 어려워요. 좁은 골목길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 할 때가 많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 공간을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해서 어디를 가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장소 주변의 주차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주차장이 있는지,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늘 먼저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만약 주차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좀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서울에서 렌트를 해볼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더 많이 낭비하게 될 거예요. 주차비도 비싸니까요. 주차난과 더불어 교통난도 심각하죠. 교통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교통난이라고 하면 길이 막히고 이동이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위에 차가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는 택시를 타지 않는 게 좋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택시비도 비쌀 테니까요. 또 지하철과 버스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평일에 녹초가 되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출퇴근길이 힘든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난은 서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각 나라의 수도는 물론이고 큰 도시에는 항상 교통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러시아 학생이 모스크바의 교통난이 엄청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 살면 어쩔 수 없이 겪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한가해지는 날이 1년에 2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설날과 추석, 명절날입니다. 이때는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서울이 조금 한가해지거든요. 물론 명절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아서 서울을 여행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때만큼 서울이 한가해지는 날이 또 없어요. 그러니 혹시 기회가 있다면 명절에 서울 산책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단어는 취업난이에요. 취업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난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꽤 높은 편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좋은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거든요. 요즘 한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는 의대예요. 의대는 의과대학의 줄임말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대학교입니다. 한국에서 의사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1%의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갑니다. 의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대부분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취업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을 보여주는 엄청난 학원 문화는 의대를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는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크고 튼튼한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죠. 더군다나 요즘은 신입사원 모집이 거의 없는 회사도 많아요.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회사에 최대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취업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력서는 간단한 개인정보, 자신의 경험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문서고요. 자기소개서는 줄여서 자소서라고 말하는데 지원하는 기업 혹은 직무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를 자세히 소개하는 문서예요. 요즘은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는 경험이나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턴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취업을 하려면 학과 공부도 마쳐야 하지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단 뜻이죠. 이렇게 준비된 서류가 통과되면 최종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울을 보면서 표정이나 목소리를 체크하기도 하고 그 회사의 역사나 주요 임원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공부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신입을 뽑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한국에는 취준생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줄인 표현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취업이 안 되니까 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은 못한 사람을 취준생이라고 부릅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어는 주택난이에요. 주택은 집을 뜻하고 난은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죠.
따라서 집을 구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서울은 주택난이 매우 심각한 편인데요. 왜 주택난이 생겼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행하면서 보게 되는 서울과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서울은 차이가 좀 있죠. 이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기만 한 서울이지만 제가 실제로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숨이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문제를 잘 해결해 온 것처럼 대한민국 서울이 가진 이런 문제점 역시 조금 늦더라도 결국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서울이 아니어도 아파트가 아니어도 취업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오늘 설명한 교통난, 주차난, 취업난, 주택난과 같은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 나라에서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